네, 지난 주말 경북 상주의 서산 영덕고속도로에서 13명이 숨지거나 다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영조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서산 영덕고속도로 사고부터 보겠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컸고 정말 대형 사고였는데 그런데 사고 발생 기간에 제설제를 안 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당시에 지금 그 사고 당일날 새벽 5시쯤에 비 예보가 있었고요. 예. 결빙에 대한 우려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설제를 살포했다고 하는 시간이 6시 20분이었는데요. 사고가 난 시간은 요 사이에 있는 6시 12분경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왜 제설제를 안 뿌렸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적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요. 도로 표면 온도가 2도 이하 혹은 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이런 이 제설제를 살포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의 과정에서 책임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설제를 이렇게 도로에 뿌리는 것과 뿌리지 않는 그 차이는 얼마나 좀 큽니까? 기본적으로 눈이라든지 또 얼음이 얼었을 때 제설제 같은 경우는 이제 녹는 온도를 이제 높여서 사실 이제 얼음이 얼지 않게끔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빙판인 경우에 이 얼음이 얼었을 때 이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이럴 가능성들이나 이런 위험성들은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설제가 뿌려지는 상황이라면 이런 사고 예방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어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또 최근 들어서는 블랙아이스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얼음이 얼어서 사고 유발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설제의 선제적 살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도로에 살얼음이 얼어 있으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얼마나 길어지는 건가요? 예, 실제로 실험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면 눈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한 6배 이상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살얼음처럼 블랙아이스가 껴있는 경우는 적게는 10배에서 한 14배 이상 이렇게 제동거리가 길어지는데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살얼음의 문제는 눈길 같은 경우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길이기 때문에 서행을 해야 되겠구나, 조심 운전해야 되겠구나 판단을 하시는데요.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눈으로 제대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시다가 오히려 더 미끄러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라든지 또 사고 피해가 그만큼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블랙아이스 사고가 상당히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 과거에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요. 지금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다중추돌 사고 발생해서 그 당시에도 한 7명 사망을 했던 이런 큰 사고가 있었고요. 예. 또 2023년 1월에는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에서도 이 연쇄 한마디로 대부분 이제 이 블랙아이스에 대한 이런 사고들은 단순히 한 대의 추돌이 아니라 연쇄 추돌로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도 한 30여 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큰 사고들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크고 작은 이런 연쇄 추돌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블랙아이스를 만나서 차가 좀 휘청거린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예, 일단 미끄러진다고 생각하실 때 브레이크를 본능적으로 밟게 되는데요. 네. 브레이크를 밟으셨을 때는 차가 오히려 더 강하게 회전하면서 도로 바깥으로 나가거나 차가 이제 뒤집어지는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를 밟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부분 본능적으로 또 핸들을 강하게 꺾게 되는데 이렇게 미끄러지는 방향과 강하게 꺾었을 때도 차가 이제 과도하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미끄러진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서 그쪽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게끔 하는 게 오히려 큰 사고의 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졌을 때는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좀 밟는 것을 삼가는 게 좋다 예,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이제 미끄러짐이 좀 적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의 제어가 된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조향을 하시거나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시는 게 오히려 좀 효과적이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불었는데요. 간판이 떨어지고 외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건물에 매달린 대형 간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장처럼 이렇게 떨어집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그제 오후 경기 의정부시에서 20대 남성이 이 간판에 맞아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으로 이 건축자재로 보이는 시설물이 날아들기도 하고요. 무너진 공장 담벼락이 지금 앞에 다음 화면인데요. 자, 이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인도에 굳게 박혔던 가림막 기둥이요. 이 강풍에 뽑혀서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건물 외벽 마감재도 강풍 때문에 힘없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모습들도 곳곳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자, 어제 인천 월미도의 관람차인데 거센 바람 때문에 이 관람차가 공중에서 360도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안에 탄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곳은 경기도 시흥시 건물 앞인데요. 거대한 구조물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죠. 마치 어린 왕자가 만취해서 여우에게 주정을 부리는 듯 하다면서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태풍급 강풍이 불었는데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었죠? 예, 이번 주말 기간 동안에 강원도 지역 그리고 중부 지역에 굉장히 강한 이런 바람들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일기 기상 당국에 따르면은요. 우선 한반도 북쪽에 굉장히 강한 발달한 이제 저기압이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강한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기압차가 커지게 되고 오히려 이제 이런 기압차 때문에 중부지방 쪽으로 강한 바람이 유입이 되면서 한반도 중부 쪽에 굉장히 큰 바람이 형성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돌풍이라든지 강풍 형태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이유 없이 바람만 강하게 부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대비 없이 이런 부분에 사고라든지 또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강풍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안 하게 되는데 이번에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강풍이 불 시 보행자나 건물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뭐 태풍처럼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 언제쯤 태풍이 상륙해서 이 정도의 피해 영역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제 하루 이틀 전에라도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대비를 하실 텐데요. 이게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돌풍이 부는 경우에 사실 좀 방법들은 좀 없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돌풍이나 강풍에 대비해서는 건물에 이제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입간판 분들, 입간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도 확인을 하시고 또 정비를 해라 말씀도 드리고요. 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졌을 때 혹시라도 이제 낙하물에 의해서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빨리 가서 정비를 못 하신다면 그 밑에 보행자들한테 이런 분들 경고 문구라든지 또 거기에 바리케이트 같은 것들을 쳐서 낙하물이 발생하더라도 다치지 않게끔 하는 조치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그나마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풍이 불면 집에 있는 유리창 같은 데 이제 X자로 이렇게 붙여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뭐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반화돼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뭐 이를테면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 파편들이 이제 떨어지거나 비산되면서 부상을 당하게 된 이런 부분들은 테이핑을 통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강한 바람이 부딪혔을 때 유리창 자체를 보호하는 기능은 상당히 뭐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창문에 이제 유격 한마디로 창틀하고 창문에 덜렁덜렁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 틈새가 있는 경우에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충격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창을 정확하게 잘 닫으시고 잠금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유격이 있는 거기에 이제 휴지라든지 혹은 또 이를테면 천 같은 것들을 끼워서 덜렁덜렁 되지 않게 유격이 생기지 않게끔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창 보호에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들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제 오후에 경북 의성에서 또 산불이 나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강풍 때문에 진화에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예, 강풍 같은 경우는 산불 진화에는 산불의 확산이라든지 또 산불 진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주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준다는 건 그만큼 화세가 더 빨리 커질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불면서 화염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화염의 확산 속도라든지 다른 이제 산림물의 착화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또 하나는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가서 화재가 확대되는 비산도 더 강하게 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산불에 대한 부분들 진압도 실제로 강풍이 불었을 때 또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돌풍처럼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대응하는 이 진압대원들이 어떤 위치라든지 또 진압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이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상당히 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